예, 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예, 이번 영상은 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가 떴는데요. 네, 이 공고문에 대해서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그 창업중심대학 2023년도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문과는 좀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점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은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죠. 평균적으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자금, 뭐 시제품 제작비, 뭐 홍보비, 마케팅비, 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예, 교육부에서 중기부에서 창업 중심 대학 우리나라에서 권역별로 9개를 창업 중심 대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중심 대학에서 이렇게 예비 창업자 그리고 초기 창업 기업 그리고 도약 기업도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선정 인원이 작년에는 354명이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는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 유형이 좀 많이 달라졌죠.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두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작년에도 이렇게 일반 TO가 있었습니다. 일반 TO가 있었는데 어, 작년에는 일반 TO가 어느 지역이든 어느 권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뭐 주소지에 제한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올해는 이 지역 일반 TO로 신청하는 분들은 주민등록상에 주소지 제한이 없습니다. 즉 그 창업 중심 대학이 속해 있는 권역에 아닌 뭐 전라도에 있는 전북대학이 창업 중심 대학인데 뭐 경상도에 있는 영남권에 있는 이런 창업자분들도 주소지 제한 없이 이 지역 일반 TO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작년하고 틀려진 부분이죠. 그리고 이 대학발 창업 부분도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권역 내에서 대학발 창업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그 권역 안에 있는 창업자만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학별 창업의 기준에 해당하면은 지역 제한 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창업중심대학 예비 창업자 규모를 보면은 지역 일반 TO가 한 60% 그리고 대학발 창업 TO가 40%한 144명 내외를 뽑고 있네요. 그리고 좀 작년하고 특징이 작년에는 이게 39세 이하 청년을 이렇게 60% 정도 선정 예정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 문구가 따로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작년 공모문도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39세 청년을 이렇게 60% 선정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예비 창업자 창중대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좀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학발 창업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어디에 해당되어야지만 이 대학발 창업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 공고문에 보시면 각 대학별로 대학발 창업 그리고 지역 일반 창업자 수를 몇 명씩 뽑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 일반으로 신청할 경우 이 대학별 창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역 일반으로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아직 창업을 안 하셨기 때문에 회사가 없는 상태죠. 예비 창업자는 주민등록증 주소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인천에 사시는 분은 이 지역 일반에 해당되겠죠. 물론 예비 창업자여야만 됩니다. 아직 창업하지 않고 그래서 인천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한양대학교라든지 성균관대학교에 이렇게 지역 일반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 대학발 창업, 자, 어떻게 해야지만 대학발 창업에
해당될까요? 예. 작년에는 이 대학발 창업, 대학발 예비 창업자 그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 그 권역 내에 이 권역 내에 소재한 대학교 꼭 뭐 한남대, 호서대 아니더라도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라면 예를 들어서 충남대, 충남대도 되겠죠. 뭐 충남대 뭐 다니는 뭐 학생, 뭐 교직원 이런 분들도 뭐 휴직 이런 분들도 어, 이런 분들이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대학별 창업의 인정 범위는 지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영남대의 어떤 학생이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양대나 성균관대학교에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학발이라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5가지 내용 중 한 개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어디에 주소지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에 다니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재학생이나 휴학생 또는 어떤 교원이나 교직원이죠. 교수나 이렇게 재직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그런 예비 창업자라면 이 대학발 창업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기준이 없었는데요. 올해 새롭게 이 대학발 창업 인정 범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학발 창업의 인증 범위에는 대학마다 창업보육센터가 있거든요.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 중인 예비 창업자면 대학발 창업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비 창업자 중에 그 대학과 기술 이전 양도 계약을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예비 창업자가 이런 대학발 창업 범위에 인정됩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런 대학의 어떤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 요건을 추가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대학의 지분 투자를 받은 예비 창업자, 대학이 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라든지 그 대학이 참여하는 보통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지분 창업 투자를 받은 예비 창업자도 대학별 창업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중심대학과 그리고 창업중심대학과 협력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발굴한 예비 창업자도 일종의 추천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예비 창업자도 대학발 창업에 인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직 중인 학생, 교직원은 이 창업중심대학을 포함해서 그냥 일반대, 그리고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등도 다 포함됩니다. 전문대에 다녀도 대학발 창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10개월 이내인데요. 지원 기간이 작년에는 한 8개월이었습니다. 올해는 한 10개월 정도로 사업 기간이 한 2달 정도 늘어났었네요. 공고 기간이 이제 1월 12일부터 2월 1일인데 접수는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받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창업 사령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